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이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폭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KBS 뉴스 특보 함께하시면서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지금 이 시각 전반적인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구름의 세기와 이동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 폭넓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훑고 지났는데요. 저녁 무렵부터 그 뒤로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약한 비구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짙은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시간당 100mm의 국지성 호우를 몰고 오는 폭우 구름입니다. 휴전선 북쪽, 그러니까 황해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경기 북부 연천이나 강원 철원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시간 동안 강수량을 보면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 임진강, 한탄강 유역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우를 머금은 구름이 경기와 강원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떨까요? 네, 조금 전까지 보신 레이더나 위성 영상은 실제 비구름을 관측한 영상이고요. 이제 보실 영상은 미래 상황을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 자료입니다. 지금 시각 이후로는 휴전선 부근의 강한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를 거쳐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훑고 지날 거란 예상인데요. 월요일인 내일 아침 출근길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 시간대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최대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이 많은 시간대인데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위험한 하천 주변 지하차도로는 통행을 삼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 큰 비가 내린다는 게 걱정스러운데 지역별로 지금까지의 누적 강수량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강수량을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충북 단양과 경기 안성에 3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고요. 서울 도봉구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만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대 300mm 이상인데요. 예상 강수량의 범위가 넓죠. 이번 비가 국지성 호우의 특징을 띠다 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비의 양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100에서 300mm까지 이 정도가 내일까지만 예보된 양인데 그렇다면 그 뒤로도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기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중국 동부에서 한반도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정체하고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의 세력을 더 키울 변수가 생겼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이 태풍에서 장마전선을 향해 화살표가 이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덥고 습한 열대 수증기를 태풍이 장마전선에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된 겁니다. 태풍은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탓에 중부지방에는 수요일인 5일까지 최대 5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 뒤로도 장마전선은 중부지방과 북한 지역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장마가 최소 이달 12일까지 지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끝난 기록이 1987년의 8월 10일이었는데요. 이 기록을 경신하는 역대 최장 장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장마가 끝났을 시기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맘때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를 낸 사례가 있다고요? 네, 올해는 북쪽의 상층 찬공기가 좀처럼 물러가지 않으면서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8년 8월인데요. 당시 지리산에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야영객 수십 명이 휩쓸려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강화도에는 하룻밤 새 620mm, 그러니까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지면서 섬 전체가 이렇게 물바다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8월 중순까지 내내 집중호우가 퍼부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당시 한 달 동안 내린 비가
1200mm를 넘어서 예년의 1년 강수량에 육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호우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이 기간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재산 피해는 1조 원을 넘어서 기록적인 태풍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도 걱정스러운 점이 집중호우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물론 이때보다 방제 수준은 크게 향상됐지만 방심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엔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KBS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먼저 지금 김 기자가 있는 팔당댐 부근 호우 상황 그리고 팔당댐 방류 상황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까지 거세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거의 그쳤습니다. 하지만 팔당댐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보라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팔당댐은 현재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개방해서 1초에 7,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4시 10분부터 6시까지는 1초에 10,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저장 수위 25m를 간신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팔당댐 수위와 방류량이 왜 중요할까요? 네, 팔당댐은 한강에 위치한 댐 중 가장 마지막 댐으로 서울과 수도권 홍수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흘러나간 물은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안에 서울 잠수교 인근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 팔당댐 방류량 초당 10,000톤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5년간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런 방류량을 나타냈던 것이 2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방류량이 대규모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있는데 팔당댐 방류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밤사이 수문을 더 열 가능성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라서 이후에 비 오는 양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도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현재 방류하고 있는 만큼 한강 하류 지역 하천 범람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번엔 북한으로 넘어갔던 비구름대가 다시 내려오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천군 군남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한탄강 유역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탄강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연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 있습니다. 이 취재 차량이 저희가 파주에서 연천으로 넘어올 때 운행이 힘들 정도로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연천에는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30mm 이상 오는 곳도 있다고 기상청이 설명했습니다만 그것도 3, 40분 전의 얘기고 시시각각 강수량이 변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이쪽 연천군 한탄강 군남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북한 쪽으로 넘어갔던 비구름이 다시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발달한 비구름이 밤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더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진강 상류는 하류보다 강폭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범람 우려,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계신 분들 호우 상황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강수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강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연천군 사량교라는 곳에서 지금 수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곳 연천군 사량교의 수위는 3.35m입니다. 평소 한탄강 수위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한 3배 정도 높아진 거고 어제 수위를 비교해 봤더니 약 2배 정도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 피해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 상류 쪽인 포천은 이 강폭이 작아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강수량이 많아서 이 하류인 파주 쪽도 침수 피해가 걱정된다고 기상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오늘 하루 누적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은 122mm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천 82, 가평 70, 파주 60.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 한탄강 군남댐 앞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또 집중호우가 예보돼 한강 수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댐이 방류를 시작했거나 할 예정인데 한강 홍수통제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명규 기자, 한강 유역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시시각각으로 한강 수계 수위가 변하면서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 근무자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강들의 수위와 댐 방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강 하류 수위에 큰 영향을 주는 북한강 수계댐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호우의 영향으로 방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평댐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고 의암댐과 춘천댐도 오후 7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홍수 관련 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경기 포천 영평교와 충북 괴산 목도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서 정부도 한강 유역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응 단계를 높인 가운데 저녁 8시 반쯤 정세균 총리가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계속되는 집중호우가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가 고비가 될 것이란 예보 때문에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한강 유역 강수량과 댐 수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강 수계 댐들이 방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강 수계인 충주댐도 내일 정오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 하류 수위를 조절하는 팔당댐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신지. 상류댐들이 일제히 방류를 시작하면서 한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 통행이 전면 제한됐고 도심 하천도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 기자, 지금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이 잠수교 출입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잠수교와 한강공원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4m 되었던 잠수교 수위는 낮 동안 7m대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10시 기준으로 잠수교 수위는 7.05m입니다. 오후 7시 반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줄면서 수위가 약간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차량 통행은 오후 6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또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현재 반포 나들목과 풍납토성 나들목이 통제됐습니다. 이 잠수교 통제는 재작년 8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거의 만 2년 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는 통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내일 오전에도 교통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은 현재 초당 7,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중랑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한강공원이 곳곳이 침수돼 있기 때문에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악구 도림천 인근도 통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 하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비는 갑자기 많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심 하천은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립과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인근 출입을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도림천 이외에도 중랑천 같은 경우도 상습 침수 지역인데요. 2018년에는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안양천 역시 장마철마다 하부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에 도심 하천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KBS 뉴스 신재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춘천 취재기자 연결해서 강원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춘천 도심지인 온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오전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춘천을 비롯해서 철원과 화천, 인제 등 강원 북부에 빗줄기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등 북부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까지 많은 비가 내렸던 원주와 영월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 10시를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이 영월이 237로 200mm를 훌쩍 넘겼고 원주 신림 186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상황 종합해 주시죠. 예, 강원도 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에는 강원 철원 담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최모 씨가 급격하게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영월군 남면 북상리에서는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인 잠수교가 물에 잠기면서 지역 주민 20명이 마을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도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횡성군에선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에 밀려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노인과 10대 손녀딸이 흙더미에 갇혔다가 2시간여 만에 2명 모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원주와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쏟아지거나 주택가의 석축이 무너지는 등 비슷한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철길이 막히는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아침 선로에 쏟아진 토사로 인해서 태백선 제천에서 동해, 중앙선은 원주에서 영주, 영동선 동해에서 영주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수계댐들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의암댐과 춘천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각각 초당 300톤에서 400톤 정도씩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지역에는 시간당 8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관마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안으로 산에서 밀려온 흙더미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토사가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쏟아진 겁니다.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한때 진입로마저 끊겼습니다. 다친 주민들은 산사태가 난 지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반에 있는 그 짐하고 있으니까 무게가 하도 많으니까 그 벽하고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못 구하는 거예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충주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축사가 무너지면서 불이 나 50대와 70대 주민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 신고를 받고 주민들을 구조하러 가던 소방관 1명도 실종됐습니다. 실종 소방관은 차에서 내려 끊어진 도로를 확인하던 도중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계곡물에 휩쓸렸습니다. 뛰어가고 한참 후에 올라오시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구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단양에서는 농경지 배수로를 점검하던 70대가 급류에 휩쓸렸는데 구하러 나선 딸과 사위까지 실종됐습니다. 뭐 걸릴 때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땡기다가 딸리 갔는데 딸하고 사업까지 3사람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충북 음성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직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50대 펜션 사장이 낚시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60대 주민 1명이 쉬고 있던 컨테이너가 급류에 떠내려갔고 제천의 한 캠핑장에서는 40대 남성이 산사태에 매몰돼 숨을 거뒀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충북에서만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밤새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도로와 철길 곳곳이 끊기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는데요.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피해 현장 곳곳을 진희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집 앞이 흙탕물로 넘쳐 마치 거센 강처럼 변했습니다. 도로와 농경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피소 역할을 하던 마을 회관까지 잠겼습니다. 폭포수 같은 빗물은 돌 무더기까지 떠밀고 내려와 오늘 아침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천뚝 높이까지 차오른 거센 물살이 금방이라도 범람할 듯 아슬아슬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충북 북부 저지대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문을 4시 돼가 문을 딱 여니까 막 물이 칵 밀리더라는 거예요. 다리로 건너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 맨발로. 가까스로 피한 마을 회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뚝방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회관도 위험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래 보따리 또 다 챙겨서 저렇게 해놨는데. 빗물이 들이닥쳐 성 한 대 하나 없는 가게. 주인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퍼져서 물이 솟은 줄 알았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뻘렁물이 여기까지 오르잖아. 이 물건이 다 젖는게 나는 파닥파닥 뛰는 거지. 급류에 도로면이 아예 잘려나가고 차량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넘쳐 도로 곳곳이 유실되면서 갑자기 끊어진 구간이 많았습니다. 우회 도로로 차들이 몰렸지만 집안이 약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 굉장히 위험했죠. 저희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친구가 당황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있긴 했는데 도로가 아예 꺼지고 낙석도 많이 있었고요. 군데군데 철도도 유실돼 충북선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농경지가 순식간에 잠겨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아침 먹기 7시 전까지는 물이 안 잠겼어요. 근데 7시 넘어서 한 1시간 사이에 그만 불어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약통이고 뭐고 좀 다 떠내려왔어요. 오늘 하루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만 침수와 낙석, 파손 등 비 피해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한 부분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연결한 이호준 기자의 장소는 한탄강이 아니라 임진강 군남댐으로 바로잡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그만큼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주향 기자, 충북 지역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북부를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던 장맛비는 현재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보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충북 1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과 괴산, 음성, 그리고 단양에는 호우경보가, 진천과 증평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옥천과 보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충주 엄정이 316mm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단양 영춘이 283, 제천이 259, 청주 상당 79.5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충주 엄정에는 시간당 76.5mm, 단양 영춘에는 6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최대 3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꼭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무원 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성화동에서 KBS 뉴스 황주향입니다. 이번엔 저희 KBS의 제보 영상을 보내주신 시청자 전희규 씨를 연결해서 충북 제천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제 말씀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밤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각 제천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현재는 제가 제천에 있지 않아서 아침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네, 현재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예. 네, 부모님께서는 지금 추가적인 산사태가 오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근의 마을 노인정에 지금 다 대피한 상태입니다. 예. 그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소식 들었을 때가 몇 시쯤이었습니까? 오늘 아침 8시쯤에 예. 야간 근무 마치고 이제 퇴근하던 찰나에 어머님한테 다급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가철이라서 이제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아침 식사 중이었나 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벼락이 갑자기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 보니까 뒷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본체 옆에 이제 별채를 다 이제 토사가 다 이제 쓸고 내려간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인근 도로로 다 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에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어제 밤부터 비가 계속 이어졌나요? 네네, 밤새 비가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대피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그 지역에는 저희 동네 조그만 동네인데요. 예. 그렇게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피해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 거죠. 예. 갑자기 이제 산사태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네. 구조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 요청은 당장은 못했고 이제 부모님하고 친지들은 놀래가지고 이제 예. 공황 상태였고 여동생이 대신 이제 119에 요청을 했는데 예. 주변 지역에 이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예. 인근의 교량들이 다 끊겼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못하셨는지 이제 출동이 이제 좀 제한된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급 차량이 현장으로 진입을 못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다면 구급차나 구급대원 없이 현장을 그 부모님들 가족들이 수습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인근에 이제 교량들이 다 끊기니까 이제 예. 못 오시잖아요. 예. 이제 119에서 못 오셨고 고립이 된 거죠, 부모님하고- 일종의? 네네, 고립이죠. 예. 그 상황에서 비는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예. 이제 어떻게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전 8시에 처음 상황을 이제 전화로 받으신 다음에 언제까지 네네. 계속 그 상황이 유지됐었습니까? 제가 퇴근해가지고 한 15시? 예. 14시, 15시 전까지 계속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락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주고받았거든요. 됐을까요? 오후 3시 이후에는? 3시 이후에는 잠깐 소강 상태여서 예. 이제 여동생도 이제 시내에 사는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막 했는데 교량도 다 이제 끊기고 했었는데 잠시 예.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예. 다리를 건너고 이제 고향집까지 도착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뵙고 지금 이제 안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에는 총 몇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예. 한 15채 정도 됩니다. 예. 예. 전해진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데 뭐 산사태 그리고 이제 뭐 토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에 예. 들리고 이런 것들, 농작물 피해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빨리 도로가 이어져야 되고 그 구급 구조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전희규 씨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정부는 비상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밤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중대본은 전국 피해 상황이 공식 집계되는 곳인데 비 피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과 충북 지역 등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중대본의 공식 피해 집계를 보면 모두 6명이 호우 관련으로 숨졌습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망자가 각 1명씩 나왔는데요. 어제 서울 도림천에서 8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구조됐지만 숨졌고 오늘 오전 경기 안성의 한 양계장에서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매몰돼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충북 지역에선 오늘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주에서 산사태로 축사가 무너지며 불이 나 2명이 숨졌고 제천의 캠핑장 그리고 음성의 낚시터 근처에서도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실종자는 8명으로 집계됐고 모두 충북 지역에 해당합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은 전국 166세대 360명인데요. 특히 경기 이천과 충북 음성 등의 이재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민까지는 아니지만 침수 우려로 임시 대피한 사람도 전국 1,400여 명인데요. 이 중 1,200여 명이 경기 이천과 경기 여주에서 발생해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정부 비상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면 대응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중대본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렸는데요. 계속해서 지금도 같은 수준의 대응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호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쏟게 되는데요. 특히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점검과 주민 사전 대피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지하차도나 저지대, 하천변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선 예찰을 강화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통행을 통제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를 우선 동원하게 됩니다. 중대본은 밤에도 각 지역 기상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호우특보부 발령 시의 행동 요령 전해주시죠. 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호우가 시작이 되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을 통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 행동 요령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속도는 줄이고 개울가나 하천변 등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119나 관할 자치단체에 연락을 취하고 대피 장소를 안내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중대본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저희 KBS 취재진도 이곳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강원과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도 끊겨서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운행이 중단된 열차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강원도와 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모든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은 삼탄에서 공전 사이 토사가 유입되면서 제천에서 대전까지 충북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리에서 쌍용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전 노선이 멈춰섰습니다. 또 중앙선은 연교에서 구악간 선로를 흘러내린 토사가 막으면서 원주에서 영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는 내일도 열차 운행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가장 복구 속도가 빠른 중앙선은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 구간 정상 운행을 할 계획이지만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리면 운행 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충북선은 대전과 충주 간 무궁화 호 10개 열차만 운행됩니다.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도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전국 도로 곳곳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천등산 3터널 근처에서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등산 휴게소 인근은 현재까지도 일부 도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엔 충주시를 지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중원터널 출구 근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한 개 차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사 유실 등으로 경부선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영돈선 인천 방향 진출로와 중부선 남이 방향 일죽 부근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밤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김성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네, 시청자분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오후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저녁 7시 45분쯤 서울 반포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김예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제보인데요. 잠수교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공원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예. 제보자분의 말에 따르면 통행로를 폐쇄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문자가 온 뒤에 주변 조명도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강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아예 출입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2시 경기 여주시 여주대교의 모습입니다. 윤준섭 시청자가 차량에서 촬영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남한강이 불어나면서 수위가 여주대교 상단부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 정도로 수위가 올라간 것은 7,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물은 불어나 있고 새벽 사이에 호우도 예정돼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후 2시 상황이니까 지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오후 3시 반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화양계곡의 모습입니다.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제보인데요. 구조대원들이 끌고 나오는 물체가 카누보트입니다. 계곡에서 카누보트를 타던 그리고 물놀이를 하던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카누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상황이라서 날이 밝는 대로 구조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충북 괴산군 화양계곡 시청자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녁 7시 반쯤 서울 중랑천의 모습인데요. 김광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해당 영상을 촬영하실 때까지도 중랑천 인근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고 제보해 주셨는데요. 이번 호우의 특성상 언제 강한 빗줄기가 몰아칠지 모르니 하천 주변은 최대한 통행하지 않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강원도 원주 구론면의 오후 2시 모습입니다. 박성준 시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보자분 말에 따르면 갑자기 하천이 불어났고 교량까지 물에 잠겼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만큼 물줄기가 강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역시 새벽에 집중호우가 예정돼 있어서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보 방법은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우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제보를 소개해 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지금은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엔 시간당 70mm 이상의 마치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주로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 영동과 경북 지역엔 3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엔 비가 계속되겠고 특히 수요일까지 중부지방엔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비 소식은 이어지는 오전 1시 K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